자, 절대값 기호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절대값이 2인수 x는 얼마입니까? 풀마 2.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좌표가 얼마니 그 뜻이에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2가 되는 2하고 왼쪽으로 거리가 2 마이너스 2하고가 있어. 이런 뜻인 거야. 원뜻은.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애랑 정확하게 같은 기호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을 거야. 푸는 방식이 똑같아.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는 그냥 풀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풀려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두 개의 식으로 만들면 이 식을 첫 번째 x가 양수면 그냥 풀리고 두 번째 x가 음수면 마이너스로 풀려서 x는 양수일 때 2, 음수일 때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풀이에요. 그런데 정석풀이로 풀기에는 절대값 x가 2니까 x는 풀마 2예요. 한 번에 푸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을 구별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아.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풀 건데 절대값 하나와 상수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이 안에 있는 식이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식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절대값을 한 번에 풉니다. ax 더하기 b는 플러스 k 또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풀마 k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 풀어서 x값 찾고 이렇게 식 하나 풀어서 x값 찾고 이렇게 두 개를 풀면 되는 게 절대값 이퀄 k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을 보면 절대값 이퀄 상수꼴이 아니라 절대값이 어떤 식의 일부분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절대값 기호는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표현한 거니까 식을 두 개로 놓고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x는 어떻게 풀린다고? 저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풀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풀린다고요. 그러면 x가 양수라면 주어진 식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x가 음수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쓴 식인데 문제를 풀려면 두 개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일단 그냥 x로 나올 때랑 마이너스 x로 나올 때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뭘 좀 낯설고 조심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 풀고 아래에 있는 식을 풀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a는 1이고요. b 다시는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5인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긴 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근이 다 될 거냐?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는 x가 0 이상일 때만 이 방정식이 될 거니까 근이 나온 것 중에서도 누구만 근으로 취해야 된다? 0 이상인 애만 근으로 취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야 이렇게 풀렸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얻어낸 근 중에 누가 있으면 버려? 음의 근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이 음의 근이죠. 그걸 버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만 첫 번째 근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음의 근 버리는 거 이해되겠어? 왜? 우리는 양수일 때만 이 모습이라고 하고 온 거니까. 그러면 자, 요 식에서도 이제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5인 걸 풀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근만 근으로 취할 수 있는 거야? 음수인 것만 근으로 취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요 풀이에서는. 그럼 누굴 버려야 돼? 양의 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 나온 것 중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는데 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다 양수가 나와서 다 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따로따로 끊어서 봐야 되는 거야. 얘가 그냥 풀리는 범위에서는 양수니까 그 양의 근만 취한다. 마지막까지 확인. 절대값이 마이너스 x로 될 때는 음수일 때니까 음의 근만을 취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나눠 풀고 범위에 맞는 걸 해로 취한다. 자, 한 번 더. 자, 두 번째 있는 식.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이 녀석을 두 개의 모습으로 취해야 돼요. 자, x-1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애가 0 이상이면 그대로 풀리고 그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풀린다. 그러면 그대로 풀려서 내가 푸는 방정식은 이 녀석을 풀 겁니다. 마이너스로 풀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를 풀 겁니다. 자, 각각 쓴 거 보이겠어요? 자, 풀자. 좌변으로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1, 3. 자,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3이 나왔어요. 확인해 봅니다. x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니까 x는 누구 이상? 1 이상. 둘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버리는 거 없이 둘 다 해가 되는 겁니다. 요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밑에 거 풉시다.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중근인 1이 나왔어요. 그런데 x는 몇보다 작아? 1보다 작을 때에 해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해가 있다 없다? 여기서 없는 거예요. 풀린 모습으로. 근데 지금 1일 때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어차피 0을 만드니까 요 근이 위아래에 동시에 섞여서 나왔어요. 어차피 한쪽에서 해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호는 여기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아래에 붙이면 안 돼요? 아래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중복해서 붙여도 상관없는데 보통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줍니다. 크다 쪽에. 자, 두 개의 모습 나온 거 이해되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여기가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더라고. 다 풀고 나서 범위에 맞는 해를 취한다. 범위에 맞는 해를 취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뭘 얘기한다? 식이 두 개짜리를 하나로 만든 것뿐이다. 식 두 개로 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절대값 기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럼 216번을 보시면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절대값 x-2가 있고 절대값 x제곱이 뭐랑 똑같다고요? 이게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는 식을 이제 보는 일이 생겨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 들어갔어. 이게 어려워요. 절대값 기호가 하나짜리인 것은 할만한데 두 개짜리는 어려워요. 얘를 지금 방정식에서보다 저 뒤에 가면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이 녀석이 일단 체크 포인트. 자, 두 개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자, 이렇게 놓고 풀면 그러면 이 녀석도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얘도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펼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0이 있고요. 여기가 2가 있어요. 앞에 있는 녀석은 x가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0과 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숫자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얘 뭐예요? x-2가 2보다 크면 양수고 x-2가 2보다 작으면 음수란 뜻이고 x가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란 뜻이죠. 그러면 2보다 작을 때에는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로 풀려라. 자, 요 사이에서는 절대값 x-2는 마이너스로 풀리는데 절대값 x는 플러스로 풀리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x-2도 양수로 풀리고 절대값 x도 양수로 풀리게 되죠. 정리하면 둘 다 풀풀일 때, 둘 다 마마, 같은 부호일 때가 있고 둘이 반대로 풀릴 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일 때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일 때는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두 개의 경계값 중에서 첫 번째 작은 애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그 경계 중에 작은 수와 큰 수의 사이, 세 번째 큰 수보다 클 때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눕니다. 범위를.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얘 음수, 얘도 음수. 0보다 크면 이거 양수, 얘는 음수. 2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크면 양수, 양수.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놓고, 자,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풀리고요. 자, x가 마이너스 3 또는 1입니다. 자, 내가 해로 취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0보다 작은 애죠? 그래서 얘만 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자, 근데 0이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를 붙여주고 여기는 2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2가 들어가고 등호를 한 군데 붙여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음수. 얘는 양수. x는 풀마 루트 3.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누구 있어요? 루트 3이 있죠. 이렇게. 자, 둘 다 양수. 앞에 거 그대로. 우변에 있는 애도 그대로 풀린다. 자, x는 1입니다.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두 개 들어간 애는 풀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귀찮은 겁니다. 지금은 그냥 쓱 이 정도 보여주고 넘어갈 건데 내년에 이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값 기호가 두 개 들어갔을 때는 범위를 세 개로 나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범위를 세 개로 나누는 거구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서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보호로 풀릴 때가 있고 반대의 보호로 풀릴 때가 있다. 이 범위를 찾을 거야. 그래서 각각의 양수음수가 되는 경계에서 작은 수보다 작을 때 두 수의 사이 범위 큰 수보다 클 때로 범위를 나눈다. 그러면 그 나눈 범위 안에서 나온 해 중에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해로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6번은 그대로 그냥 따라서 써보세요. 지금 풀 때 안 풀리면. 여기까지는 절대값 하나까지는 연습을 좀 잘 하시고 요거는 지금 중요 표시했지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정복할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은요. 우리 보고 식 세워서 풀어서 맞는 해를 구해라고 하는 많이 친숙한 형태가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나와있는 필수 예제는 뭐예요? 꽃밭. 꽃밭. 아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기억나죠? 이런 그림. 그러면 얘랑 이 가로 모양의 길을 변형을 해서 한쪽으로 몰았죠? 자, 이렇게 생기고 꽃밭이 여기 있어요. 같은 넓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꽃밭의 길의 폭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x, 여기가 x니까. 자, 요 길이는 12-x. 여기도 12-x. 그럼 꽃밭의 넓이. 는 100. 자,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세요. 이런 거 완전 제곱이라고 전개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제곱근은 풀마 10. 자, 이렇게 풀면 x는 2. 자, 이렇게 풀면 x는 22입니다. 되겠죠? 자, 얘 버려야죠. 12보다 작은 길을 내야 되니까 길의 폭은 2m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중3 때도 많이 했다. 응? 저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닮음을 이용해서 식 세우기. 응? 우리가 이제 3학년 그 시험 때에 심화에서도 봤지만 황금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217번도 자 십자 모양의 길을 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몰고 아까랑 같은 길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길에 식을 쓴다.
자, 218번은요. 가로가 24, 세로가 18인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는 매초 1씩 줄고 세로는 매초 2씩 늘었다. 그럼 t초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요? 매초 1씩, x초 후에 x가 줄고 매초 2가 늘어나니까 x초 후에는 2x가 늘었대요. 그래서 변형된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형된 직사각형의 넓이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되겠죠? 그러면 그 바뀐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 넓이와 같아진다. 처음의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아요. 식 이해되시면 풀고 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활용 문제인데 여기 가우스 기호 특강은 아예 안 할 거예요. 가우스 기호 특강은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지금 판별식인데 연습 문제가 나가려면 이걸 떠들어야 되니까 판별식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자, 판별식 용어 기억나요? 기억나? 근의 공식의 안에 있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d라고 씁니다. 짝수 근의 공식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c를 4분의 d라고 씁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 대신 2b 다시 b 대신 2b 다시를 대입하면 2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러면 4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그걸 4로 나눠주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의 판별식, 이게 판별식 d였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눈 4분의 d야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는 거야. 판별식 4분의 판별식. 자, 정체 뭔지 기억나요? 그럼 판별식은 뭘 판단하는 거였습니까? 근의 개수.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실근인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허근은 중복되는 허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허근은 무조건 다른 애가 두 개 나와요. 풀마 I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두 개를 합쳐서 실근을 갖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근. 실수인 근을 갖는다. 구별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원에서도 쓰게 됩니다. 판별식을 응용해서. 잘 기억해놔야 돼요. 판별식은 뭘 판단하는 식이라고요? 근의 개수. 근의 개수. 방정식의 근의 개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중복되는 하나의 허근. 합쳐서 실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다음의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 이상. 다음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양수.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저거 쓰는 게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다음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세요. a는 1, b는 3, c는 마 2. 그러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단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a는 1, b는 마4, c는 7, b-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c를 써야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는 음수.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자, a는 4, b는 12, c는 9, b-는 6. b-제곱 마이너스 ac는 0 중근. 무리수 있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A는 1, B는 마이너스 2 루트 3, C는 3, B 다시는 마이너스 루트 3,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0. 우와, 중근이래. 루트 3의 완전 제곱인 거예요. X 마이너스 루트 3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근 루트 3. 0.3, 0.4, 0.2 해도 돼요. 그런데 10을 곱해서 3, 마사, 마2로 해야죠. 이게 더 편하다. 여기 B 다시는 마이너스 2.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6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야 돼요. 2x 제곱 4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 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 b 제곱 마이너스 4ac. 딱 봐도 음수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거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골라봐라. 실근을 갖는 것, 허근을 갖는 것. 자, 기억. A, B 다시 C.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 자, 얘는 인수분해도 됩니다. 보이면 판단하시고, 안 되면 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3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실근 갖는 거 보이고요. 자, 4를 곱해놓고 보자. 완전 제곱 보여요? 보이면 중근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3 곱하고서 얘도 인수분해 되네요. 인수분해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자, 실근을 갖는 것 니은, 리얼, 미음, 비읍. 허근 갖는 거 기억, 디귿.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자, 요것도 우리 배운 거예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가 같은 뜻.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인 것.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만약에 는영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 이퀄 0인식이 됐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 제곱 이퀄 0을 만족하는 근은 중근인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다를 쓸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2차 식에서 판별식을 바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방정식이 아닌데. 그래서 2차의 식이 완전 제곱식인 거랑 2차의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같은 뜻. 같은 뜻. 이해돼? 2차의 식.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뭐 하래요? 판별식의 부호를 묻는 거죠. 자, 하면 A는 1, B는 4, C는 A-3인 2차 방정식, B-는 2입니다. 판별식을 먼저 만들어 놓자. B-제곱 마이너스 AC 7-A.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양수. A는 7보다 작다. 중근 판별식이 0. A는 7.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음수. A는 7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는. 자, 필수 예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방금 한 거예요. 판별식으로 부호를 살펴라. 자, 판별식. A는 1, B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3, C는 m제곱, B-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 되겠죠? B-를 적극 쓰셔야 돼요.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는 m제곱 6m 플러스 9에서 m제곱 빼니까 6m 플러스 9가 판별식의 모습이에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6m 마구
m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자, 중근은 0, m은 마이너스 2분의 3. 헉은 0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뭐 이거 하나 찾았으니까 같을 때고 얘랑 부등호 반대일 때다. 이렇게 그냥 푼 거예요. 판별식을 찾아놓고 부등식을 풀고 있습니다. 부등식.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7번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 발전 문제다라고 하는 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좀 뭘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를 보세요. 읽어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두 가지 포인트를 느껴야 돼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서 많이 썼던 표현이죠? k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 항등식임을 느껴야 돼요. 항등식. 어떤 특정 문자에 관한 항등식.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에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어떻게 푸는 거였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눠서 얘 0이고 얘 0이야. 이런 풀이. 그러면 k가 없는 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k가 있는 애들은 k로 묶어서 x 플러스 2y. 요 연립방정식으로 xy 구했던 거 기억납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에 관한 항과 아닌 항으로 분리.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을. 두 번째. 다음에 2차 방식은 항상 중근, 판별식은 0.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느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수학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 거냐 하면 자, 근을 구하세요. 내가 근의 공식을 알기만 하면 근을 구하세요. 그냥 근의 공식 넣고 푸는 거잖아. 그치? 자, 제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 판별식이 0인 걸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판별식이 0인 걸 써봅니다,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a 값이다 라고 하는 게 1인 거고 b 값이 마이너스 2의 k-a인 거고 c 값이 k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 더하기 1인 거예요. 자, a, b, c 의미 뭔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b-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인 거예요. 자, 이 식을 놓고 뭘 해야 된다? 판별식을 만들어야 된다. 문자가 장황한데 이걸 어떻게 판별식 만들어 생면 하는 얘기잖아. 문자 많다고 쫄지 말라잖아. 그냥 만들면 저절로 풀리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는. 그럼 판별식이다라고 하는 짝수 판별식을 만들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는 얼마? 0, 0, 0.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빼기 1은 0. 랩했었어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얘를. 이제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는 거야. 그러면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해쳐모여. k가 없는 애와 k가 있는 애로 이렇게 해쳐모여. 는 0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야. 판별식은 0을 푸는데 걔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라고 느껴야 되는 거야. 식을 만들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판별식조차 여기서 판별식 하는 거 맞나? 주저하면 안 되는 거야. 판별식 쓰는 게 맞나? 중근? 판별식 쓰라는 거구나.
판별식을 쓰라는 거구나.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판별식 어떻게 쓰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문자가 많아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 K에 관한 항 0이고 0이니까 B는 얼마예요? 1이에요. A는 얼마예요? 0인 거예요. 절로? 항상 늦어. K에 관한 항등식을 구한다. K에 관한 항등식을 자꾸 되뇌는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 공부한 지 지금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한참 되니까 항등식이 머릿속에서 다시 찌릿찌릿 떠올라야 돼요. 문자 K에 관해서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K에 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가 0이어야 돼. 아까 항등식 한 거야. AX 더하기 B에 대한 항등식을 푼 것처럼. 이해되시겠어요? 두 개의 포인트가 잘 체크돼야 돼요. 자, 1번과 2번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합니다. 무슨 식을 만들어야 되냐. 다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은 0을 만들 건데 그 판별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별식을 먼저 소환해서 쓰는 겁니다. 자, 8번. X에 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 무슨 뜻이었어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은 뭐랑 같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푼다? 판별식이 0이다로 푼다.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는 0이 없는데 판별식을 쓴다는 소리야. 는 0이 없는데 왜 판별식을 써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 는 0이 없는데 왜 쓰지? 는 0이 없는데 판별식을 왜 쓰지? 는 0이 없어? 방정식이 아닌데 왜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쓰지 우리가? 방정식의 개념을 빌려와서 푸는 거야 지금. 만약에 얘가 방정식이라면 중근이구나.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중근이구나. 그 개념만 빌려와서 푸는 거야. 2차 식인데 판별식을 쓰는 이유가. 자, 그러면 A는 1, B는 2K 플러스 1, 자, C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입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을 풀어라. 그럼 딱 보면 K에 관한 방정식인 거 보이겠어요? 문자가 K밖에 없잖아. 그냥 이거 풀어내는 거야. 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판별식을 쓸 거다라고 하면 그냥 착착착 풀어내는 거예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구나. 아, 판별식은 0이구나를 딱 떠올려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풀 때 여기는 쓸모없는 건데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알죠? A, B, C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판별식일 거냐, 짝수 판별식일 거냐.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확인 체크 226번. 어떻게 푼다고요? 항상 중근. 자, 판별식 만들어요.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는 0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K가 있는 항, 없는 항. A는 3, B는 9. 되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0. 자, B가 이거니까 B-는 그것의 절반입니다. 짝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 는 0.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쌤이 살짝 오늘 좀 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안 했으면 좋았는데 2개만 끊기가 좀 애매해서 앞에 절대값 기호가 2 들어간 방정식의 풀이 확인 체크 215번부터 풀이를 좀 남은 시간 해봅시다.